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7892님, 신율 교수님 귀여워요.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 뿌잉뿌잉이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자, 2288님, 아침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 얘기는 그런데 조금 답답하네요. 예, 정치 언제 우리 국민들 시원하게 해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봐야겠죠.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3일 앞둔 어제 야당이 뒤늦게나마 공무원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요, 이 여당 정부안에 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골자였지만 구체적 수치 없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알파벳 감마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측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야당의 개혁안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공무원 노조 측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적연금 문제 공무원 노조 측은 어떻게 풀기를 바라는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충재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공무원 노조 측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겁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은 그동안에 반대한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예. 지난번 대타협기구 중간 과정에서 중간 결과를 여야, 노조, 정부가 다 합의해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개혁의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감한다고 했고요. 예. 또 그 당시에도 그 공군연 그 연금 개혁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좀 가혹한 고통을 주었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 정부 모두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어제 야당이 발표한 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무원 노조 측에서 지금 점거 농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2009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정부 재정 절감을 그 47%까지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9급으로 30년을 근무하면 그 140만 원 연금을 받는데요. 예.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30년 일하고도 70에서 8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계획을 쉽게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그때도 정부가 10년간은 계획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역시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그 이번에 그 새정년에서는 그 여당에 비해서 공적연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좀 그 더 고민한 그런 흔적은 보입니다만, 현재 그 재정 절감 효과가 현재 그 새누리당안보다는 55조가 더 그 발생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제로섬 게임인데요. 그만큼 공무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요구하는 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좀 동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55조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 야당 안이.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야당 아닌 그 여당 안에 비해서 예. 55조 정도가 국민 세금이 더 적게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년 정도를 일하고 새누리당 안으로 보면 70에서 8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월 한 1,100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 18대까지 하루만 근무해도 120만 원 연금을 받고요.
또 고위직들 같은 경우는 뭐 350, 400 이렇게 연금을 받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위직들하고 이렇게 없는 힘든 사람들에게만 자꾸 고통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야당안은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비록 알파벳 간만은 있더라도.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안이 오히려 새누리당 안보다 더 재정 절감 효과가 커서 예. 공무원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더 큰 희생을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여당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당안도 안 되나요? 여당안 보십시오. 30년 일하고 70에서 80만 원 받으라고 연금을 그거는 너무 받도록 적다. 하거든요. 너무 자, 좀 가혹하죠. 예. 그렇다면은 김태일 교수 안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예? 예. 그럼 고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안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족분은 월급에서 일정 부분 띄고 또 정부도 돈을 집어넣어서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거는 괜찮아 보이던데 이건 어떠세요? 자, 전형적인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최악의 연금입니다. 즉 용돈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연금을 그런 국민연금과 같은 용돈연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개인연금을 더 활성화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고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김태일 교수 안처럼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공적연금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래도 연금 구조에 있어서의 개혁의 효과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리고 들어가는 정부 예.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은요. 예. 아무 효과가 없고요. 또 김태일 교수 안으로 보면 정부나 여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공무원들 받는 거 똑같이 받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받으라고 할 것 같으면 기존 연금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받으라는 것은 정부 재정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획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적연금은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야당안은 여당안은 일단은 너무 조금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죠? 그리고 야당안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 세금, 이 국민 세금이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김태일 교수 안은 사적연금 활성화시키고 받는 돈 똑같이 할 바엔 모토로 개혁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기능이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거든요. 예, OECD 예. 평균이 한 3배, 4배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번에 대타협기구에 참여했을 때 여야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걸 예. 전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대타협기구와 논의가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한 여야 정부 모두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 연금만 축소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어서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의는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자라는 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줄곧 주장해왔던 부분들인데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일정하게 올린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같이 하자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희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특히 정부 여당은 기존 재직자와 신규자 그리고 수급자 간의 고통 분담을 너무나 신규자에게만 전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급자나 재직자나 신규자가 공이 같은 고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세대 간 연대가 유지된다는 부분들이고 또 공적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이 공무원 연금은 거기에 퇴직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적정한 급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저희들은 주장들을 해왔던 거고 그러한 대안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이나 내일이나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된 대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국민대타협기구의 오늘 활동 시간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당은 어제 발표하고 공무원 노조 측은 오늘이나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셨나요?
그 이렇게 되면은 이게 타협이라는 게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시간 없이 막판에 가지고 막 발표하면 이게 보낸 사람은 타협이 될까 이게 참 국민들께서는 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예. 근데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사실 재정 축에도 지금 90일이 다 됐는데 이제 모형만 합의를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전혀 지금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정부가 처음부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노사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제출했으면 이미 타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타협기구 90일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것은 허위 광고하고요. 그러면서 공무원들 세금 도박으로 몰았습니다. 또 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혁하기에 있어서 한다 했다가 또 안 한다 했다가 이런 혼선만 줬고 또 뭐 무슨 정부의 뭐 검토안이니 기초안이니 뭐 장난치듯이 이렇게 안을 내면서 오히려 대타협기구 파행을 만든 뭐 어찌 보면 정말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대타협기구가 그 제대로 된 타협을 못하게 된 원인이 컸습니다. 근데 그 정부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타협 기구기 때문에 정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도 안을 냈고 그렇다면 야당도 좀 분명한 안을 내고 공무원 노조 측도 분명한 안을 내서 정부안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안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90일 동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새누리당이 그 뭐 정부가 청부 입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안을 불쑥 꺼내놓고 야당안 제촉하고 뭐 노조안 제촉하고 이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 공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연금을 그 정치 공방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예. 추계값이나 소득 대체에 대한 적정 기준들 뭐 예를 들어서 OECD 뭐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기준들을 주면서 여야나 정부 그리고 노조가 함께 그 머리를 맞대면서 안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바람직했는데 여당안 따로 내고 야당안 따로 내고 뭐 정부안 따로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정치 공방으로서 이 연금 개혁을 그 정략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논의의 혼선을 좀 준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협상은요. 각자 안을 내가지고 그 안에 있어서 상대 안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또 자기 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이런 게 전 타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안을 만들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예, 맞고요.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 그 지금 현재 아까 그 정부 재정이 47% 정도 절감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혁을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 내놓은 안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 절감 효과가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걸 내면서 그 정치 공방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타협기구가 꼬여버렸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정치 공방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이 정치 공방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 공무원연금을 축소 방안을 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철학의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공적연금을 강화할 김태희 것이냐 교수님, 예. 그 공적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것이냐 이러한 그 논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무원연금을 그럼 연금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뭐 정의 뭐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새누리당이 그런 뭐 입장을 갖고 있다 한다면 자, 이런 거에 대한 당사자나 정부의 그 입장들 그런 정책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반대로 그냥 사적연금 우리 활성화시킬 테니 공무원연금 축소시키겠다 그런 안에 대해서 야당 입장 내놔라 노조 입장 내놔라 하니까 어떻게 그걸 동의하면서 입장 내놓겠어요. 근데 그 공적연금 강화를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인상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세금은 한정적이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사적연금이라도 동원을 해서 받는 것 내는 돈도 비슷하고 지금처럼 받는 것도 비슷하게 만들자. 지금 이런 게 아마 고육지책이고 그것이 김태일 아닌 것 같은데 사적연금 활성화에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공적연금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게 된다면 예.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 정도나 개인연금을 꾸준하게 부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인연금 유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 노후까지도 부익부 그 빈익빈이 그 가속화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을 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저희들 뭐 입장들을 원칙을 낼 것이고요. 그 속에서 향후 또 특이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특이의 운영 과정 속에서 또 저희들 또 의견들도 추가로 또 내면서 또 협상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일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총파업도 불사하실 겁니까? 저희들 뭐 파업까지 한다고 지금 그 계획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예. 저는 뭐 이러한 그 논의들이 정말 원만하게 원칙을 서로 합의해 나가고 적정한 노후 보장이 되는 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러한 논의들이 저는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마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프로농구 4강의 플레이오프에서 이 전자랜드가 조금 약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동부와의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네요. 네, 그 4강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승제입니다. 네, 어제 4차전이 열렸었는데요. 인천 전자랜드가 원주 동부를 79대 58로 여유 있게 21점 차로 꺾고 2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내일 원주에서 열리거든요. 거기서 전자랜드가 승리를 하게 되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역대 프로농구 출범, 1997년에 출범을 했는데 프로농구 사상 정규리그 6위가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농구 10개 팀 중에 유일하게 챔프전에 올라가지 못한 팀이 바로 전자랜드입니다. 예. 전자랜드가 이번에 구단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KBL 역사상 최초로 6위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와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예. 그 전자랜드의 주장이 리카르도 포엘입니다. 이례적으로 외국인 선수가 주장을 맡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뭐 공격에서도 10점, 리바운드 10개, 그리고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동료들도 많이 다독거리고 하면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고요. 모든 스포츠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비는 감독을 기쁘게 하고 공격은 팬들을 즐겁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게 마이클 조던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고 공격을 열심히 하면 이기는 것보다 득점이 많이 나가니까 팬이 즐거워진다는 건데요. 전자랜드가 어제 그 동부하고 맞서면서 동부의 전반전 득점 24점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랜드가 37점을 올렸고요. 동부의 장점 그러면 높은 높이 그리고 수비였었는데 오히려 동부의 장점이 갖고 있는 수비를 역으로 해서 동부를 꺾고 지금 있는 거죠. 예. 5차전이 내일 열리게 됩니다. 내일 승자가 이제 챔피언 결승에 올라가게 되고 예. 또 이번 4강 플레이오프가 또 다른 4강 플레이오프가 모비스하고 LG전이죠. 이것도 모비스가 좀 우세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2승 2패로 오늘 5차전이 열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자랜드하고 동부전에서 동부가 좀 낫다라는 그런 예상이 됐지만 예. 역시 그 예상을 깨고 막판 5차전까지 갔습니다. 앞으로는 4강 플레이오프 두 경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됐죠. 그리고요. 이거는 네. 참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데 이게 참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 금지 약물 양성받은 1년 6개월 징계받은 박태원 선수 말입니다. 네. 지금 리오 올림픽 출전 놓고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적 우선이냐 형평성 우선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 수영연맹으로부터 박태원 선수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선수 자격 정지죠.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정지가 되게 되고 올림픽은 내년 8월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올림픽 출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내 규정상 약물 복용으로 해서 징계받은 선수는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박태원이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최소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팬들은 나가게 해야 된다. 올림픽에. 그동안 박태환 선수가 많은 기쁨을 줬고 아시아 수영 발전에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원칙을 자꾸 깨면 안 된다. 이런 반대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기영 수영연맹 회장이 그 국제수영연맹 관련된 청문회를 갔다 와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올림픽 출전 여부를 떠나서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박태환의 철저한 반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리 우연히 약물을 맞았다고 해도 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어쨌든 박태환이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그래서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한 뒤에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그 3년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기저에는 이런 게 있죠. 박태환이 그동안 우리나라 수영 발전에서 너무나 많은 공헌을 했고 하니까 예.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반성 먼저 해. 그걸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면은 그 다음에 규정 개정 논의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참. 박태환이 조만간 기자회견도 갖고 한다니까요. 그때 좀 나오는 모습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팬들한테 얼마나 어필할지가 관건이죠. 그렇죠. 저도 참 박태환 선수가 참 안 됐어요. 참 네. 본인 돈 들어가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했던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미안도 하고 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 급성장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박태환 선수가 참 저도 안타깝고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도 몰랐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은 어쨌든 국제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억울하지만 그렇죠. 네. 네. 그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게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만을 또 중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또 유사한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네. 좀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본다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 몸을 낮추고 최대한 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예. 또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기를 예. 자연스럽게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스포츠 이벤트 광주 유니버시아드인데 어제 네. D-100일 행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7월 3일 날 이제 광주에서 막을 올려서 1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열리는 국제 이벤트 대회는 그 군인 올림픽, 세계 군인 올림픽이 한 번 있고요. 예. 그게 문경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거에 앞서 먼저 열리는 게 이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다. 어제로서 D-100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광주시청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요. 예. 뭐 자원봉사자들도 이제 발단식도 갖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요즘에 이제 인천아시안 게임이 작년에 유치가 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는 경기장을 당초 이제 76곳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70개로 줄였고요. 예. 그리고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보단 개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또 선수들이 14,000명 정도나 선수단 임원들이 와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묵을 수 있는 곳을 이전 국제대회를 할 때는 새로 자꾸 지었거든요. 예. 이번엔 근처에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예. 빌려 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년제라든지 기법회, 양학선, 이용대 이런 선수들이 출전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나이대니까요. 이 선수들도 이제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죠. 광고 듣고 고발해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 고발할 테마 지하철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아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지하철에 계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여러분 지금 지하철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람 많죠. 정말 이 덥죠. 그리고 거기다 공기는 굉장히 탁하죠. 바로 이 부분 오늘 고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총장 그리고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하철이 말이에요. 이 제일 좀 심한 지옥철이 9호선인 모양이에요, 요새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예. 정도예요, 그게 이 박사님? 혼잣도라는 게 있는데요. 차량이 어떤 사람들이 타는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게 혼잣도인데 지금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그 2위에서 4위까지 9호선역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위에서 4위까지가 예, 9호선이요? 예. 이야, 대단하네요. 예. 아니,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2호선 신도림 뭐 이쪽이 제일 붐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그게 바뀌었네요, 랭킹이. 예전에 그 이제 사당 방배 노선 뭐 살벌해죠. 뭐 신도림 뭐 잠실 사이에 이제 다들 그 기억을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9호선이 1등부터 이제 4등까지 다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특히 지금 염창에서 당산 노선이 혼잡도 237%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원래 그 지하철 한 량당 9호선은 158명 정도 정원인데 무려 374명이 탄답니다. 214명이 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잘한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오늘 이 부분만큼은 좀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아침마다 출근길에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이 조금 느슨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하면 욕 많이 먹죠. 그리고 또 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또 우리 방송에서 지적도 받으시고 그래서 당연히, 개선하면 좋은 거니까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죠.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9호선이 이제 제일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수 박사께서 일단은 이 혼잡도 237% 아까 그러셨죠? 예, 제일 높은 데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혼잡도라 그러면 정원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3배가 더 탄다?
그러니까 정원이 100이라 했을 때 2.4배가 타는 건데요. 2.4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의 이제 진짝처럼 어떤 수십 킬로 달리는 그런 차량에서 이제 진짝처럼 이렇게 달리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그러한 그 이 전철에서 보이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어떤 상태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자, 자동차도 말이에요. 5인승 차량에 7명 타면 걸려요, 원래 이거. 맞습니다. 예? 교통경찰에도 걸리면 벌금 물고 난리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전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은 3배 되는 정원이 탔는데도 그게 괜찮아요, 안전도가?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자도가 여러 가지 150이 넘었을 때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뭐 이 승무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좀 이게 안전 배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사실 규정이 없죠. 출근 시간에 뭐 좀 이 차량이 승원이 오버됐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몰리는 어떤 수요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이렇게 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안전 문제라든지 특히 9호선에서는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국토부에 고시는 있습니다. 고시는 있어서 고시가 있다고. 고시로 그러니까 면적 1제곱미터당 3명 정도 타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출근길에 보면 이제 승무원들이 나와서 그만 타시라고 해도 1시간 바쁜 우리 직장인 입장에서는 마구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7%까지 된 건데 그 유명할 때 2호선 때 실제로 2005년도에 다수의 승객이 호흡곤란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9호선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당신들은 살인마야. 이런 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침마다 고생이 심하시니까 이제 사실상 당신들 우리를 죽이고 있다. 출근길에 이런 이제 댓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대책이 너무 늦다 하니까 2017년도부터 차량을 대충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문을 하면은 이게 2,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서울시가 하는 짓이 뭡니까? 수요를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원래 2005년도에 민저사업 협약할 때 120대의 어떤 차량을 정차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 약속을 뭐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그 당시 예비 타당성을 하면서 이 차량을 좀 더 이렇게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지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차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다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쨌든 서울 지하철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서울시가 애초에 얘기했던 정차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못했던 부분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서울시의 변명도 약간 일리가 있긴 한데 이제 김포하고 강서 일대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의 지금 왜 늘어? 그게 이제 아이들은 신도시들이 많이 들었으면서 그랬다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제 수요층을 했는데 하루 한 35만 명 정도 이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는 지금 38만 5천 명 정도 이용하니까 인원이 급증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1억 2,40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1억 8,300만 명으로 5,8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건데 저희는 뭐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강문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이제 구입해 갖고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해서 주문 제작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이해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럼 2017년부터 금지 해결된다면 2015년, 2년간은 시민들이 계속 이런 지옥철을 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니 지금 막 MC를 하셔 우리 안 처장님. 좋습니다. 막 대책도 막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럼요. 자 그럼 대책 얘기해볼까요? 자 이 박사님. 이거 대책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뭐 차량 구매를 최대한 빨리 좀 당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차량이 혼잡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급행 열차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어떤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물론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급행 열차를 한시적으로도
그 일반 열차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수요를 좀 더 이렇게 분산시켜서 예, 그렇게 무리한 또 운행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다는 게요. 네. 이게 급행이냐, 9호선 같은 급행이 있잖아요. 네. 급행이냐 아니면 일반이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20분이 납니다. 그렇죠. 고속터미널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가는데 네. 제가 그거를 예전에 KBS에서 이제 네.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제가 그걸 계속 탔는데 네. 그게 일반을 타면은요. 네. 굉장히 오래 그게 한 고속터미널에서 30분 좀 넘게 30분 정도 걸릴 네. 거예요. 근데 급행을 타잖아요. 네. 15분 만에 도착, 10분, 15분 만에 그렇죠.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이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민 안전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좀 극약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시간 뭐 하루에 출근 시간의 5분이 거의 뭐 40분, 뭐 40분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명의 어떤 서울 시민이라도 좀 크게 부상사가 생긴다면 그거는 또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서울시가 결단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시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급행 열차를 좀 일반 열차로 좀 전환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분산하는 게 저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급행 열차의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뭐 네가 그걸 몰라서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지금 왜냐하면 사람 미어 터져서 네. 부둥켜 안고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호흡곤란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제 일명 급행이 아니라 조금 먼저 나가고 일반을 타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제시한 거 이제 조조 할인 제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혼잡한 시간대가 7시 50분부터 8시 20분이거든요. 이 30분이 최고의 지옥철이 7시 50분부터 네, 7시 50분부터 8시 20분. 8시 이게 20분. 최고의 요게 지옥철. 이제 딱 출근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 6시 반이나 7시까지 미리 나오시면 조조 할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원이라도 할인 받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미리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객을 7시 10분부터 8시 20분 사이에서 미리 나오게 하는 분들 또는 살짝 늦게 나오게 하는 분들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9호선 구간에서 서울시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증차를 빨리 하라는 건데 이제 제작하는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1호선하고 8호선하고 또 노선이 달라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 8호선을 쓰는 기차가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아, 그 사이즈가 다르다. 이 민자로 말씀이시군요. 지었잖아요. 경전철 개념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대체 버스를 지금 서울시가 투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대폭 늘려라. 지금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대체 버스. 예. 그러면은 지하철 노선하고 똑같은 버스요. 비슷하게 한다는 그렇죠. 건데요. 수요를 이전시키는 예. 거죠. 그러면은 급행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것도 이제 운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정류소를 급행 정류소로 한다면 그렇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우선 체계를 좀 단순화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뭐 대체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요는 뭐 차량 공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수요를 어떻게 하면 좀 분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울시가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조조 할인도 네. 그거는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지하철도 이렇게 타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부담이. 아, 그럼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 그 몇십 원 포인트 적립해 주는 데도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몇백 원 할인해 주면 그럼요. 충분히 분산 효과가 있고 서민들 그거는- 입장에서는 가계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일찍 나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이쁨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 뭔가 양덕이네. 성실하네. 이거 먼저 양덕이네. 뭔가 이렇게 먼저 출근해 있으면 네.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좀 뿌듯하긴 하죠. 뿌듯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있어요. 저도 이제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네. 예. 아침 일찍 나오다 보면 참 대한민국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안 나오시면 큰일 드는데 나죠, MC니까. 아 대단해요. 자동차들 그때도 막히는 데가 예.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우리나라는 이래서 아마 여태까지 달려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네. 그거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근데 그 고선 요금 500원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죠 옛날에. 2012년도에 500원 돌린다 그래서 완전히 뭐 국민들이 요즘 말로 깜놀하신 적 있었죠. 깜놀라가지고 뭐 저도 지금 제가 지하철 9호선 원래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이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이제 옛날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민자로 도입하면서 네. 요금 통제권이 느슨했던 거예요. 그래서 500원 올린다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잘했죠.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 인상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이번에도 적극 대응하자는 이제 주장인 거고, 9호선이 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1, 8호선에 비해서는 공공적 통제나
견제가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중요 대중교통시설은 민자가 위험하다는 것도 9호선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드러난 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9호선이 민자, 1호선, 8호선은 공사 소속이죠. 공사, 예. 근데 물론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뭐 서울 메트로가 있고 도시철도 공사가 있고 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뭐더라 하여간 도시철 통합을 지금 선언을 하셨죠. 통합을 한다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아주 복잡해요. 근데 1호선은 철도공사 아닌가요? 그 7호선 구간에 이제 광역철도 부분이 예. 일부 이제 코레에서 운영하는 그죠? 이 구간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그 사고 났을 때도 예. 이게 어디 소속이냐. 그렇죠. 이거 가지고 아주 오보들도 많이 내고 그랬거든요. 코레일 소속이 있고 국철 구간에서 네. 그다음에 1, 4호선은 서울 메트로 예. 그다음에 5, 8호선은 서울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맞아요. 크게 세 개로 갈라져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두 가지를 추진한답니다. 일단 공사 통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2호선 지상 구간을 뭐 지하한다는 것도 계획으로 지금 발표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또 얘기를 해보고요. 예. 일단은 9호선이 민자 노선인데 예. 왜 9호선만 민자예요? 예? 당시 이제 이명박 전 시장이 이제 그 9호선을 건설하면서 민자로 했기 때문이긴 때문에. 하죠. 사실은 그 당시 뭐 미래 회사 이름이 뭐예요? 회사가? 그게 뭐 아예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 9호선 네. 운영 주식회사로 돼 있고 사실 그 구조 복잡합니다. 운영 주식회사가 있고 또 유지 보수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했었으면 좀 단순했을 텐데 어쨌든 그 운영 체계가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 유명한 맥쿼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 맥쿼리. 그래서 거기는 빠지질 않네. 예, 그냥 무슨 그러니까요. 도로도 나오고 지하철도 이제 나오네요. 맞습니다. 뭐 예? 우면산 터널도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채소 수입 보장이라는 거 쏠쏠하죠. 그게 큰 문제가 됐었죠. 예. 참. 근데 아까 지금 안 처장님이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거. 근데 뭐 지상 놔둬도 문제 없지 않나요? 여름 같은 데는 공기 전환도 좀 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예, 때는. 뭐 이제 지하철이긴 하지만 이제 2호선 구간이 이제 유명한 구간이 이제 한양대 잠실역에서 한양대 구간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저도 올라오면 저는 그 운치 좋던데 한강도 운치도 보이잖아요. 좋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은 재미가 없어요.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지해야 된다. 지상 소음 개발이 때문에? 안 되니까 예. 소음이라든지 또 전망, 조망권, 그다음에 또 지상 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시민들이 뭐 결정할 문제라고 결국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하하려면. 근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복지나 민생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도 지상 구간이 많지 않나요? 이 박사님? 지하철이라고 그러지만은 예를 들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물론 이제 지하철하고 슈트라센바hn이라고 얘기한 독일 같은 경우에 노면 전차, 노면 전차도 있고 트램, 그러니까 트램 이제, 방식 많이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뭐 땅이 부족하니까 사실 지하로 가는 건데 사실은 좀 지하로 가게 되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긴 하죠. 사실 큰 사고가 났을 때 뭐 40km 어떤 구간이 있으면 어떤 좀 지상으로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지하로 가게 되면 뭐 사고 났을 때 위험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뭐 기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있죠. 공황장애, 깜깜한 데서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매일 뭐 365일 일하시는 분들도 좀 어떤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교통 전문가들이 도심 노면 전차 트램 방식으로 교통난도 해결하고 방금 이 지하 운행의 문제점. 그 안전해요. 안전도 그렇지만 사실은 좀 공기질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하죠. 사실은 실제로 지하철에 다니면서 쇳가루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쇳가루 이게 이 궤도가 이게 좀 거슬리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오, 예, 쇳가루. 느낌이 확 오는데요. 아니, 쇳가루 않았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생각나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근데 어쨌든 지하철 문제 이거 서울시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이것이 하루에 550만 명이 글쎄요. 이용하시는데. 그럼요. 지금 지옥철. 버스보다 더 하죠. 지옥철이라는 시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있겠죠.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딱
착시가 그거예요. 하상욱이라는 유명한 시인 있잖아요. 예. 교수님.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글쎄 시민들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그 생각을 예.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예. 이 문제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예. 간단하게. 예. 사실은 이제 민자사업 문제가 요금 네. 문제로 국한돼 있지만 요번에 9호선의 차량 문제가 나타나시지 아마 서울시가 공사를 했었으면 차량 예. 공급에 대해서 좀 결정권을 가지면 했을 텐데 예. 민자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좀 공사의 이제 철도 부분의 민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박사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파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오늘도 하루 힘차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